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작은 도서관이 뭐길래입니다. 작은 도서관 얘기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작은 도서관을 없애겠다. 물론 근거 없이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작은 도서관의 실리가 자기 정치적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리가 차라리 동네 사람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해 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생각에서 시작했겠죠. 공부방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맹목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야담입니다만, 도서관을 우리가 그냥 책 읽는 공간, 책 읽는 곳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 아직도 그런 것이 필요해? 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물론 그게 힘든 분들도 꽤 많고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건 압니다만, 그 지자체장이 갖고 있을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느니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방을 만들면 어떨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겠죠.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너 잘했니 못했니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작은 도서관이 그런 논리에 휘말렸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반성을 넘어서 왜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지? 좀 쓴소리로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쓴소리를 아무리 해도 손이 안으로 굽듯이 저 역시 심하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쓴소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와닿는 얘기는 도서관 수가 너무 부족하고 도서관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좀 거리가 가까운 그런 곳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해 보겠다. 진짜 그랬을까요? 처음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을 때 우리 사서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아마 그 생각은 저도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작은 도서관이 뭐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시설은 고사하고 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사서도 없는 곳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른다고? 도서관이라고 부른다고? 난감했겠죠. 그때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서 사회적 어떻게 보면 시류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을 도서관에 수용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도서관 시스템을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도서관 전산화 작업을 작은 도서관까지 확장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을 도서관 대출 반납 열람실의 일부로 수용한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원도 굉장히 고마웠겠죠. 지원이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이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반갑고 고마웠겠지만, 진정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뭘까요? 작은 도서관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사업의 실마리이기도 한 그런 조그만 운동들, 아파트 단지 내 어떤 집에서 아이들 책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책 읽어주기를 하고 주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육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주 목적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육아에 관련된 얘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의 방법론으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의 두 아이, 여러 아이를 동시에 놓고 책 읽어주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문화생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이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면서 그런 운동들이 사방에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출발은 대부분 어린이 도서관에서 출발했고 또 일부 사서들 중에서 그런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이 도서관의 대부분은 그 주부들하고도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잘 운영했겠죠. 아니면 이제 교회, 이런 종교단체들이 자기들에 관련된 책을 모아놓고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히는 작업들. 그래서 어떤 목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개화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터러시에 관련된 얘기,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에 있어서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작동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관이 개입을 합니다. 도서관의 일부로 만들어주고, 작은 도서관을 승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들을 제공해주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선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잘 작동한다면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심사위들 몇 번 가봤는데, 그 심사가 제가 답답한 게 그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작은 도서관의 실태를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없죠.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심사 과정에 사서 선생님들의 발언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행정적 관리만 하고 있었죠. 서류 제출 받아서 모아서 수합해서 테이블 만들고 회의 진행하고. 그 누가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지역의 사회운동을 문화운동하는 분들이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작은 도서 운영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동네 작은 도서에서 참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뭐냐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어떤 건지 참 잘하고 있어. 누구는 좀 시원찮아. 여기는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지하거나 거기에 방증할 만한 증언들이 사서 입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이 아 그러냐고. 결국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말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을 잘 모르는데 최소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그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던 사서 선생님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을 관리한다길래 누가 하고냐 하더니 딱 사서 한 명이 행정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접수를 받기도 하고 민원을 받기도 하고 예산을 지불하기도 하고 예산 집행에 관련된 회의도 소집하기도 하고 통계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객이 바뀐 것 아닌가? 도서관이 오늘 몇 명 출입했고 물론 도서관 통계 낼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몇 명이 방문했고 몇 권의 책을 빌려갖고 대출 받는 게 얼마나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전에 공공도서관장들이 야근결을 낸 게 그거죠. 문화 프로그램 돌려. 문화 프로그램 하나 딱 돌리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도서관 방문객 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문화 프로그램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 프로그램만으로 끝난다면 백화점에서 하고는 문화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르니? 라고 제가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그 문화 프로그램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 사서들이 갖고 있는 자기 어떤 행동들, 행위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도서관을 찾아온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우르르 다시 강의만 듣고 가버린다면 도서관은 그냥 대관해준 것과 뭐가 다르지? 그 연장선상에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전시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의 전시공간을 만든 이유가 그냥 대관을 해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시 공간에서 강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서관 지식자원들과 어떻게 엮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문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따로따로 놓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여주는 작은 도서관이 있답니다. 영화 프로그램 쫙 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을 모은다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서관에서 굳이 영화를 보여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기획이 하나도 없는 그냥 영화를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 외에는 이게 서울에서 내다보니까 뭔가 써져 있는데 그 써져 있는 내용들이 이 지역사회하고 그 관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왜 거기서 그걸 해야 하는지, 그걸 했다면 이 지역사회 그런 사업들이 공공도서관 내에서 소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서 선생님 거기 참여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 왔는지, 제가 만약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 해봅시다. 아파트 단지에서. 제 담당 사서 선생님 있겠죠. 제 담당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담당한 사서 선생님이 예산도 보낼 것이고 서류도 보낼 것이고 그러겠죠. 제가 뭘 하는지 잘 알까요? 도서관이 행사를 합니다. 책의 날도 행사를 하고 도서관 주간에도 행사를 하고 1년에 한 최소 2번 이상씩 도서관 어떻게 보면 행사를 벌리는데 독서 관련된 행사들이죠. 왁자합니다. 동네 서점들도 오고 동아리들도 오고 전시도 하고 거기에 관장서부터 위에 쫙 높으신 양반 와서 반 정도는 그게 떠들고 그러고 갑질. 행사가 끝나면 뭘 했는지, 행사 후에 뒤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뒤풀이가 먹고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 사진들을 놓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특이한 점도 얘기하고 최소 일주일 열흘 한다는 그 행사 얘기가 앞뒤로 쫙 이어서 전체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고무돼서 자기도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하는데 딱 행사 당일 2, 3일 사서 선생님과 열심히 고생해서 앞뒤 고생했지만 실제 그 지역 주민에게 남는 건 거의 없는 그런 행사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작은 도서관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부분 진행하는데 여전히 사서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사서 한 명이 이 지역에 70개, 60개가 되는 작은 도서관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결국 행정처리위원회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차라리 당신네들 사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작은 도서관의 기술적 관장이 되어줘라. 전문적. 그래서 각자 한 10개씩만 맡아도 내가 담당하는 10개 도서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소통도 하고 일을 하면 얼마나 좋으니 안 되더군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누워 침 뱉는 소리를 하자면 저희 대학 도서관이 제가 옛날 조직을 바꾼 이후로 어느 정도 일부가 남아서 그 학과 전담 사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대학이면 사회과학대학 담당 사서도 있고 인문대학 인문대학도 있고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대학 사서 담당 사서들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사서 선생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담당이 바뀌면 이메일이 옵니다. 담당이 바뀌었다.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라고. 그 사서 선생님은 그냥 창고입니다. 민원을 받아들인 창고. 이런 책이 갖고 보고 싶습니다. 그럼 책 구해다 주겠습니다. 복사 서비스하면 복사 서비스도 받아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서 선생님이 그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수들 찾아가서 차 한 잔씩 나누고 얘기 나누면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지 약간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좀 가까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들은 그냥 행정이더라고요. 사서도 여전히 행정 직렬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 더 방점을 찍고 있구나. 신기하죠?
공무원 체제로만 들어가면 행정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절차에 대한 안정화된 작업인 것이 그 속에서 실은 업무를 수월하게 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데 과정에다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똑같은 얘기가 작은 도서관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들려보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들이 회의하면 같이 참여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사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담당 사서 한 명이 행정 처리하기도 버겁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내부적으로 그럼 사서 선생님들은 당신네들의 역할은 뭐니? 몇 명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수가 적은 것은 보십시다. 다른 지역 얘기. 건축 현장 한번 가봅시다. 건축 현장에 보면 목수도 있고 뭐 벽돌 쌓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모여서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장들도 있고요. 각 영역에. 근데 거기 한 명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사입니다. 이 사람은 설계를 했고 그 설계한 대로 제대로 지어지는지를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고 앉아있어요.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들이죠. 예전에 건축학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유, 건축학과 졸업해서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해서. 왜? 그 현장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 말을 용어를 못 알아보는데 전부 일본말 섞여 있고 해서 나이들이 옛날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무시한다는 거죠. 쥐뿔도 모르는 놈이 왔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장입니다.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지를 제일 잘 압니다.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죠. 벽돌을 잘 쌓는다고 좋은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쌓아야 하고 어떻게 쌓아야 하고 왜 여기 이렇게 쌓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쌓는다는 거죠. 물론 일할 때는 그 전문 그 벽돌공으로서 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도 많겠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벽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누가 컨덕팅하고 있느냐. 도서관의 사서도 그런다고 봅니다. 사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모순적 말 같지만 사서 숫자가 많아지면 기능화되어집니다. 대학 도서관을 보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사서 숫자가 현격히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도서관도 망했거나 문을 닫았거나 엉망이 됐거나 하는 방송 안 나옵니다. 작은 사서가 적은 도서관, 사립대학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립도 나름 잘 돌아가네. 차이가 뭐지? 사립대학 도서관에 사서가 적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 인력이 적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국립대도 그런 다양한 인력의 사서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들이 뎁스가 깊어지는 거예요. 허드에서부터 저 중요한 일까지. 중요한 일에 진짜 사서가 있을까요? 의심스럽기도 하죠. 얘기의 핵심은 작은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답게 만드는 것도 사서의 책임이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사서가 굉장히 깊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운영된 작은 도서관이 어떤 지자체장이 와도 바꾸려고 할까요? 절대 못 바꿉니다. 도서관이 살아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도서관의 역할은, 기능은 그 중앙도서관이 갖고 있는 큰 철학 속에서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만 톡 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도서관이 아니라 전부가 다 엮여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동네 주민들이 다 아는 얘기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도서관을 없애지 말아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저도 현장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그네들이 없애지 말라는 작은 도서관이
독서실, 공부방. 굳이 독서실 공부방이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냥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면은 공부방인 거죠. 문제는 그런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거는 딴 게 아닐 겁니다. 늘 잘 열려 있으라는 얘기죠. 어느 시장 채소가게 주인이 그 얘기 하대요. 새벽같이 와서 문을 열길래, 아니, 이 새벽에도 손님이 옵니까? 어쩌다 한 명씩 오는 손님이 있긴 있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이유는 약속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눈을 딱 떴을 때, 아, 그 채소가게 열려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겠죠.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그런데, 아, 오늘 또 이 도서관 문 닫았네? 언제 열어요? 언제 엽니다? 아, 그날도 닫혀있네? 저희 동네에 조그만 케이크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수제 케이크를 만드는데, 조각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먹고 싶을 때 먹기 힘듭니다. 툭 하면 닫혀있고요. 오전에는 안 열리고요. 내가 간 시간에는 닫아버렸고요. 어쩌다 열렸을 때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고요. 예측이 안 되면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굳이 애를 써서 찾아가는데 또 닫혀있으면 그 실수를 또 하려고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저는 사서 선생님들이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차피 작은 도서관은 지금 사서를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중앙에 있는 사서들이 그 작은 도서관을 사서의 시각에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도서관들이 도서관 다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프로그램 깔아줬다고 대출 반납 일어난다고 도서관을 하면, 자, 그런 맥락에서 봅시다. 전자도서관은 어떨까요? 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사설을 내려다 놓으려고 그러고, 공간을 차지하려고 들고, 서가를 가져다 놓고, 카페를 만들려고. 도서관에 카페를 만든답니다. 좋죠. 도서관에 사람이 온다면 카페가 필요하죠. 근데 전자도서관은 내가 왜 가야 하지요, 거기? 근데 전자도서관이 사람이 방문하는 걸 전제로 하고 카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의 전시 공간 만드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과 지역 그 지식 자원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식 자원은 일단은 프린티드 매터죠. 인쇄된 매체들이니까 공간을 점유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전시 공간에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데, 전자도서관, 아니 전자도서관은 지금 공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자 서비스만 하면 전자도서관인 거예요. 그럼 도서관 건물을 짓겠다면 굳이 전자도서관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도서관 하나 짓는 거예요. 최신의 도서관을 짓고 이 도서관 서비스는 이런 걸 하겠다. 거기에 전자적 서비스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일 거고, 그 소설이라는 것들은 그런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책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뭐 요즘 줌까지 들어와 있으니 뭐 그것조차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지만,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려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사서 선생님들이 잘 의도하고 그 사람들과 협업해서 필요하다면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쓰더라도, 문을 열면 열겠다. 여는 시간이 하루 5시간뿐이 아니라 5시간이라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니면 밤에만 여는 도서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에 왜 모이는지 그 지역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들,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사서, 기능이 아니라 기획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작은 도서에 살지 않을까요? 오늘은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쓴소리로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